예,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온 사람들은 출석 체크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학번 쓰시고 성명 쓰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4장 5절 부정형과 로피탈 법칙 여기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할 때 극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극한을 계산하는 기술을 도함수를 이용해서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극한을 계산할 때 그 값을 당장 이게 얼마다 또는 값이 있다 아니면 값이 없다 이런 것들을 당장 정할 수 없는 형태들이 있어요. 당장 정할 수 없는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해서 어떤 것들이 부정형인가라는 걸 몇 가지 소개를 할 거고요. 그런 경우에 로피탈의 법칙을 써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부정형이 아닌 극한의 모양을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분모분의 분자 모양으로 생긴 극한을 계산을 하는데 분자는 상수로 극한값이 있는 케이스고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부정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이런 모양을 가질 텐데 이런 경우는 그냥 0이다 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정형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분자는 상수로 계산이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플러스 0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플러스 0분의 1 하는 모양은 그냥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0 하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마이너스 0분의 1 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 경우도 부정형이 아닙니다. 당장 정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두 함수의 합으로 표현된 그런 함수의 극한을 계산을 하는데 두 함수가 모두 플러스 무한대로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더한 모양은 역시 부정형이 아닙니다. 그걸 더한 것은 그냥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 극한을 계산하는데 둘 다 무한대로 가고 있다. 즉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하는 모양이 나온 거죠. 그 경우도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부정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함수의 어떤 함수승 fx의 gx승 이렇게 멱으로 표현된 극한을 계산하는데 미수 역할을 하는 함수가 0으로 가까이 가고 멱, 파워 역할을 하는 함수가 무한대로 가면 0의 무한대승꼴이라고 하는데 이건 부정형인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계산하면 답이 항상 한 가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안 합니다. 이 경우는 0이에요. 0의 무한대승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0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장 답을 정하지 못하는 형태, 부정형, 부정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다루려는 극한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번 학기 첫 번째 시간에 극한을 다뤄봤지만 이런 극한들이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또는 우극한이나 좌극한을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갈 때 또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갈 때 이런 우극한 좌극한이 있었고요. x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또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생긴 극한. 자, 우리가 다루는 극한은 이렇게 생긴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리미트라고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fx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런 극한을 이제 계산하는 중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부정형의 첫 번째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할 거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gx분의 fx 이렇게 생긴 극한을 계산할 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럴 때 여기 분자 fx, 분자의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이런 경우고 gx의 극한, 분모의 극한도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이렇게 되는 케이스. 부호가 플러스 무한되건 마이너스 무한되건 그건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도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되고 그럴 때 이 극한을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것은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조금 있다가 로피탈의 정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 역시 계산하는 극한의 모양은 리미트 gx분의 fx.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분자도 극한을 계산하면 0으로 가고 분모도 같이 0으로 가는 거예요. 둘 다 0으로 갈 때입니다. 둘 다 0으로 갈 때 그러면 0분의 0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역시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 부르는 극한의 유형이 있습니다. 두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0으로 가고 나머지 하나는 무한대로 가도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됩니다.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되겠어요. 하나는 0으로 가고 하나는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 부호에 관계없이 어느 경우든 0 곱하기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로피탈의 법칙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꼴은 0분의 0꼴이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 기술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바꾼 다음에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고요. 네 번째 형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입니다. 두 함수의 차로 어떤 함수가 표현됐어요.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때 앞에 있는 fx도 무한대로 가야 되고요. 뒤에 빼주는 함수 gx도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그냥 바로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진 않아요. 이것도 0분의 0꼴이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꾼 다음에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은 형태가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만 사용합니다.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만.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 형태는 fx의 gx승 하는 모양의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생기는 거고요. 그때 첫 번째로 여기 미수 역할을 하는 fx도 0으로 가고 극한을 계산하니까 여기 파워가 되는 gx도 0으로 간다. 그러면 둘 다 0으로 가면 0의 0승꼴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로피탈의 법칙을 바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0분의 0꼴, 이렇게 두 형태 중에 하나로 바꾸셔야 그 다음에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형태인데 fx의 gx승 이런 형태인데 이번에는 여기 미수 역할을 하는 fx는 무한대로 가고 파워 역할을 하는 gx는 0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무한대의 영승꼴이라고 불러요. 무한대의 영승꼴. 이것은 부정형입니다. 아까하고 달라요. 0의 무한대승꼴 하는 것은 부정형이 아니고 그냥 항상 0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건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무한대의 영승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0분의 0꼴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부정형입니다. 자, 그 다음 fx의 gx승 이 모양이 여기 미수 fx는 1로 가고 파워 gx는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1의 무한대승꼴이라고 불러요. 1의 무한대승꼴도 부정형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0분의 0꼴로 바꾸시고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부정형이 이렇게 7가지예요.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그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부터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이 두 가지 형태부터 계산을 해보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피탈의 법칙이 뭔가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gx분의 fx 이런 극한을 계산하는데 분모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생기거나 아니면 분모 분자가 0으로 가서 0분의 0꼴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데 로피탈의 법칙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 극한이 분모를 미분한 것 분의 G'X 분의 분자를 미분한 것 F'X 이렇게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해서 놓고 분모를 미분해서 분모에 놓고 분자를 미분해서 분자에 놓고 그렇게 해서 극한을 계산해 봤을 때 판정이 되면 그 같은 판정으로 원래 우리가 계산하려는 이 극한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로피탈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미분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약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구하려는 것도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요. 이 미분해서 얻은 이 극한이 어떤 상수가 나왔다면 그 같은 상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극한이. 그렇게 같은 판정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값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지만 이 미분한 형태가 다시 부정형이라고 하면 또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돼요. 해서 이것도 부정형이다. 그런데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니면 0분의 0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렇다면 로피탈의 법칙을 또 한 번 써서 리미트 계산하시고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G 더블 프라임 X분의 F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놓고 또 판정하시면 돼요. 이걸로 판정이 되면 같은 판정이 되는 거고 판정이 안 된다. 그런데 역시 부정형이다.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나 0분의 0꼴이다. 그렇다면 또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돼. 그러니까 계속 부정형이다라고 하면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순간에 그 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이게 로피탈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것부터 예제를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를 구해라 그랬어요. 우리 이 극한이 벌써 1이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이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분모 0으로 가요. 분자는 sin x인데 x가 0으로 가니까 sin 0, sin 0은 0이죠? 그럼 0으로 가요. 그렇다면 이 극한은 0분의 0꼴인 거죠. 그렇죠?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요.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분모를 미분해요.
x를 미분하면 1이죠. 그리고 분자를 미분해요.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죠. 그래서 우리가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해서 만든 새로운 극한은 1분의 코사인 x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1분의 코사인 x는 코사인 x니까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x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극한은 코사인 0으로 가죠. 코사인 0은 1이죠. 그러니까 이 극한은 1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이 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이 값은 1이다 라고 판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텐전트 x를 구해라 그랬어요. x가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텐전트 0으로 가는데 텐전트 0도 0이죠. 그렇다면 역시 0분의 0꼴입니다. 로피탈 법칙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로피탈의 법칙을 쓰면 분모 x를 미분해서 1, 분자 텐전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죠. 그렇죠? 1분의 시컨트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이고요.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해 봐요. 그렇다면 x가 0으로 가니까 시컨트 제곱 0으로 가는데 시컨트 0은 코사인 0분의 1이지요. 코사인 0이 1이니까 1분의 1은 1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1을 제곱해도 1이지요. 그렇죠? 예, 해서 1로 가게 됩니다.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x분의 텐전트 x에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도 1이다. 예,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예제 1번 보세요.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ln x 자연 로그입니다. 로그 x 이 값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x가 1로 가니까 x-1은 0으로 가죠. ln x는 ln 1 로그 1로 가는데 로그 1이 0이죠. 그렇다면 0분의 0꼴이죠. 그럼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피탈의 법칙을 쓰면 x-1을 미분하면 1이에요.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x분의 1의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x가 1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x가 1로 가면 1분의 1, 1이 되겠죠? 해서 이 극한은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2번 볼까요? 네. x가 무한대로 갈 때 세제곱근 x분의 로그 x를 구해라 그랬어요.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무한대로 가는 것의 3분의 1승 무한대로 가지요. ln x 로그 무한대 무한대로 가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생겼어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쓰면 세제곱근 x라는 것은 x의 3분의 1승이죠. 그걸 미분하면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되죠. 3분의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은 x의 3분의 2승 분의 1이죠. 그렇죠? 해서 정리하면 예, 이렇게 곱한 거니까 이건 x분의 3 곱하기 x의 3분의 2승. x는 x의 1승이니까 약분하면 분모에 x의 3분의 1승이 남아요. 그렇죠? 해서 남은 값은 x의 3분의 1승분의 3이 남았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것의 3분의 1승. 예,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것 분의 3 하는 모양이 나왔으니까 0이죠. 예, 무한대분의 1이 0이니까. 자, 그래서 이 값은 0이에요. 그래서 이 극한은 0이다. 예, 이렇게 판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예, 이제 기본 형태는 다 얘기를 했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예, 이런 형태는 얘기가 됐으니까 그 외에 다른 형태인데
그 두 가지 형태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0 곱하기 무한대꼴부터 해결을 할게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이렇게 0으로 가는 것이나 무한대로 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요. 분의 1. 역수를 취해서 분모로 보내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x분의 1 분의 1 하고 계산하면 이 값이 x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x라는 값을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보내주고 그것분의 1 하는 형태를 취하면 x하고 같아져요. 그렇죠? 그런 기술을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는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0으로 가는 것을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다가 0분의 1 형태를 주면 0분의 1 형태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돼요. 부호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분의 무한대꼴 하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으로 가는 것을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서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고요. 반대로 무한대로 가는 것을 역수를 취하면 무한대분의 1 모양이 생깁니다. 무한대분의 1 하는 모양은 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분의 0 하는 꼴이 생겨서 이 모양은 0분의 0 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주기만 하면 그냥 바로 0분의 0 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생긴다. 그렇죠? 0으로 가는 것을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만들어지는 거고 반대로 무한대로 가는 것을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주면 0분의 0 꼴이 생기는 거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기술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 곱하기 로그 x 이 극한을 구해라 그랬어요. x는 0으로 간다고 했고요. 로그 x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니까 우리 로그 x의 그래프를 알죠? 여기 1이고요. 로그 x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0으로 가는 방법도 우극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면 로그 x의 함수값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는 거죠. 그렇죠? 로그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갖는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는 0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두 개 곱한 것은 우리가 0 곱하기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이 생겼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0분의 0꼴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로피탈의 법칙을 쓸 거고 로피탈의 법칙이라는 것은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미분해서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0으로 가는 것을 역수를 취해서 분모로 보낼 건지 무한대로 가는 것을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보낼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 보낸 값을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미분하기 쉬운 것을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x를 뒤집으면 x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그 x를 뒤집으면 로그 x분의 1이 생기죠. x분의 1하고 로그 x분의 1하고 그래도 미분하기 쉬운 것은 x분의 1이 조금 더 수월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x분의 1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하기 쉬운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역수를 취해서 x분의 1분의 1이라고 놨어요. x는 x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거기에 로그 x가 곱해진 거니까 x분의 1분의 로그 x 이런 형태를 갖게 되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x를 뒤집어서 x분의 1로 가져다 줬으니까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요. 그렇다면 0 플러스 분의 1 형태가 생겼죠.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그렇죠? 로그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것분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양은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부른 거였죠. 그렇죠? 그렇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로피탈의 법칙을 쓰면 돼요. 이제 분모 분자를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분모는 x분의 1이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분자는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
그렇죠? 그래서 x분의 1, x분의 1 약분하고 정리하면 이 값은 이것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극한은 마이너스 1 곱해봤자 0으로 가는 것에다가 곱해봤자 0으로 가는 거죠. 극한은 0입니다. 예, 해서 이 극한은 0이다. 예,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예, 또 다른 형태를 살펴볼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예, 이런 모양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로피탈의 법칙을 쓰려면 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아니면 0분의 0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해서 그런 형태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이 두 함수에 공통 분모가 있다면 통분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 분모하고 분자에 똑같은 함수를 곱해서 조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의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갈 때 시컨트 x 마이너스 텐전트 x를 구해라 그랬어요. 시컨트 x는 코사인 분의 1이죠. 그렇죠? 코사인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2분의 파이고요. 여기 1이고요. 시컨트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시컨트 x. 그렇다면 x가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니까 시컨트는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무한대로 갑니다. 텐전트 x. 텐전트 x의 그래프 알고 있어요. 역시 이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이게 텐전트 x죠. 그렇죠?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면 텐전트도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텐전트 x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 모양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공통의 분모가 있는가 살펴봅니다. 시컨트 x라는 것은 코사인 x분의 1이죠. 텐전트 x라는 것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죠. 공통 분모 코사인 x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분해주면 코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통분을 했습니다. 이 극한이 어떤 형태인가 이제 보면 돼요. x가 2분의 파이로 가니까 코사인 x는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0으로 가네요. 사인 x는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렇다면 1 마이너스 사인 x는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0분의 0꼴이 생겼어요. 그렇죠.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씁니다. 이제 분모 미분해 볼까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1 마이너스 사인 x를 미분하면 1은 0이고 마이너스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마이너스 사인 x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이제 2분의 파이로 보내면 사인 x는 사인 2분의 파이 1로 가고요. 코사인 x는 코사인 2분의 파이 0으로 가죠. 1분의 0이니까 이 값은 0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fx의 gx승 이런 모양의 극한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0의 0승꼴 또는 무한대의 0승꼴 또는 1의 무한대승꼴 예, 이것은 전부 부정형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로그를 취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1 플러스 사인 4x의 코텐전트 x승 이 극한을 구해라 그랬어요. x가 0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4x 0으로 가죠.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4x도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요. 그러면 사인 x는 사인 0으로 가는데 사인 0은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1을 더한 것은 1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코텐전트 x의 극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코텐전트 x는 텐전트 x분의 1이죠. 그래프가 코텐전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2분의 파이고요. 예, 이렇게 파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코텐전트 x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0을 향해서 가니까 여기 코텐전트 x의 그래프, 코텐전트는 이렇게 위로
예,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코텐전트 x는 무한대로 가요. 여기 미수 역할을 하는 함수는 1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1의 무한대승꼴이죠. 1의 무한대승꼴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형이다라고 했고요. 이제 어떻게 로그를 취해서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려는 여기 이 함수가 있어요. 1 플러스 sin 4x의 코텐전트 x승. 이것을 y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럼 y하고 이 값이 같은 거니까 양변에 자연록을 취하겠습니다. 로그를 취하면 역시 같아야 돼요. 그러면 로그 y는 로그 이 값인데 로그의 성질, 로그 안쪽에 있는 승수 코텐전트 x는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돼요. 그래서 코텐전트 x가 밖으로 나가서 곱해졌고 로그 1 플러스 sin 4x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같아요. 이제 로그 y하고 이쪽에 있는 값이 같으니까 역시 같은 거니까 극한을 취해도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극한은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극한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요. 그럼 같아요. 자, 그럼 이쪽에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로그 y 이렇게 된 거고요. 오른쪽은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코텐전트 x 곱하기 로그 1 플러스 sin 4x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코텐전트 x는 금방 극한을 계산해 봤어요. 무한대로 가는 모양이고요. 그렇죠? 로그 안에 있는 1 플러스 sin 4x는 1로 가요. 그렇다면 로그를 취했으니까 이 값은 로그 1로 가는데 로그 1은 0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는 0으로 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니까 이 모양은 0 곱하기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불렀던 부정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기술을 배웠습니다.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주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역수를 어떤 걸 역수를 취할까라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건 미분하기 편한 걸 선택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코텐전트 x를 역수를 취하면 코텐전트 x가 텐전트 x분의 1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텐전트 x가 되겠죠. 그것이 미분하기 편한 건지 ln 얼마라는 이 값을 역수를 취하면 로그 1 플러스 sin 4x 전체분의 1 이렇게 된 것이 미분하기 편한 건지 선택하면 됩니다. 당연히 코텐전트를 선택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코텐전트를 선택을 해서 역수를 취했어요. 코텐전트 x분의 1 텐전트 x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분모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것을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줬으니까 우리가 만든 형태는 0분의 0꼴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0분의 0꼴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이제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해 볼까요? 분모 분자를 미분하면 됩니다. 분모는 텐전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그렇죠? 분자는 로그 1 플러스 sin 4x. 로그 함수의 도함수 배웠죠? 로그 어쩌고 미분하면 로그 안에 있는 1 플러스 sin 4x는 분모해 주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해 준다. 그렇죠? 근데 1 플러스 sin 4x를 미분하면 1은 미분하면 0이고 sin 4x를 미분하면 sin 어쩌고 미분해서 코사인 어쩌고 그러니까 코사인 4x 써주고 어쩌고가 있으니까 끝나면 안 돼요. 4x를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되겠죠. 연쇄법칙. 그렇죠? 그렇다면 4x를 미분한 건 4. 그래서 1 플러스 sin 4x분의 4 코사인 4x가 됐죠. 그렇죠? 예, 이제 로피탈 법칙을 사용해서 이 얻은 결과의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니까 분모는 시컨트 제곱 0으로 가지요. 시컨트 0은 아까 계산한 것처럼 코사인 0분의 1이니까 코사인 0, 1이고 1분의 1, 1이니까 제곱해도 1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1로 가고요. 여기 분자는 또 분모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사인 하는 값은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떨어져요. 그럼 거기에 1 더한 것은 1로 가지요. 그렇죠? 코사인 하는 것은 코사인 0, 1입니다. 거기다 4를 곱했으니까 4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1분의 4 해서 4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이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 결과는 바로 우리가 얻으려는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떤 결과냐?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이 있는데 거기다가 로그를 취했어요. y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로그 취해서 로그 y의 극한을 구한 거죠. 그렇죠? 로그 y의 극한을 구한 것이 4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y의 극한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질을 쓰면 돼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리미트와 로그라는 것은 취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예,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극한 계산하면서. 자, 그래서 바꿔주면 예, 여기 리미트 로그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로그 리미트 순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극한이 이거지요. 그렇죠? 리미트 y예요. 거기에 로그를 취했더니 4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려는 이 값에 로그를 취하니까 4다 무슨 뜻인가요? 이 값은 여기 자연 로그를 취한 거니까 미수는 2 역할을 하는 거죠. 2의 4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극한은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y 이 값인 거고 이 값은 2의 4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답을 낸 거예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그냥 로그 취한 다음에 극한 구하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거기서 로그 취한 거니까 그걸 없애줘야 되겠죠.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7번 볼까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의 x승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미수 역할하는 x 0으로 가죠. 파워 역할하는 x도 0으로 가죠. 모양은 0의 0승꼴이죠. 그렇죠? 0의 0승꼴이니까 역시 로그를 취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극한을 구하려는 함수가 x의 x승 이걸 y라고 두고 같으니까 양쪽에 로그를 취해도 같아야 돼요. 왼쪽은 로그를 취하면 로그 y, 오른쪽은 로그를 취하면 로그 x의 x승인데 로그 안에 있는 x는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돼요. 해서 x 곱하기 로그 x. 그렇죠? 같은 거니까 양쪽에 우리가 계산하려는 극한을 취해도 같다. 그래서 양쪽에 극한을 취해줘도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 있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 곱하기 로그 x. 이 값은 x가 0으로 가요. 그럼 로그 x라는 것은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니까 아까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하나는 0,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곱했으니까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에요.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준다. 그런데 미분하기 쉬운 걸 선택한다. 그렇죠? 예, 여기부터는 아까 앞에 있던 예제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x를 선택했고 역수를 취하면 x분의 1이고 그걸 분모에 갖다 놔도 원래 것하고 같다. 그렇죠? 이렇게 0으로 가는 걸 뒤집어서 분모에 갖다 줬으니까 만들어진 형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그렇죠? 그래서 로피탈의 법칙을 쓰는 거고요. 분모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고요. 분자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고요. x분의 1 약분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극한이고요. x가 0으로 가니까 이 극한은 0이고요. 어렵지 않죠? 역시 주의할 게 있다고 했죠?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의 로그를 취한 것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원래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리미트와 로그는 취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바꾸면 로그 리미트 y다. 그게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이 극한은 여기 자연 로그니까 자연 로그 취해서 0이다. 2의 0승이다라는 뜻이죠. 2의 0승 하는 것은 1이죠. 그래서 이 극한은 1이다. 예, 이렇게 예, 결론을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얘기. 예, 이제 4장 6절 최적화 문제 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중간 시험 범위. 예, 다음 주에는 예, 대면 시험, 중간 시험은 대면 시험으로 치러지니까 얘기했던 그 강의실로 오셔야 됩니다. 미래혁신관에 있고요. 미래혁신관 109호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109호라는 것은 거기 미래혁신관 혹시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거기 들어가면 예, CU라는 이제 그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 있는 데가 2층이에요. 그래서 강의실은 그 아래층에 있습니다.
편의점 아래층. 예,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제 최적화 문제. 예, 마지막 테마. 예, 중간 시험 전에 마지막 테마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새로운 이론은 없어요. 최적화 문제라는 것은 극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예, 극값의 문제니까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극값이라는 것은 한번 미분해서 미분계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어떤 농부가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1200m의 재료를 가지고 곧게 뻗은 강을 경계로 해서, 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강입니다. 곧게 뻗은 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강의 이 길이 직선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자, 강을 경계로 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다가 울타리를 치려고 한다.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긴 수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아래쪽은 강이 있으니까 농부가 생각하기에 이쪽은 울타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면에다만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이고, 그럴 때 울타리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직사각형 수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면만 있는 거예요. 세 개의 면만 있으니까 이 세 개의 면만 합해서 1200m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y축하고 나란한 이 직선의 길이를 y라고 둘게요. 그럼 이쪽에 또 y라는 길이를 갖는 이 선이 또 하나 있어요. x축하고 나란한 이 선을 길이를 x라고 둘게요. 그렇다면 농부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 재료를 y 2개하고 x 하나로 표현했으니까 x 플러스 2y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1200m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넓이는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되니까 x 곱하기 y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변수가 2개 있으니까 1변수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래서 x로 이미 풀려 있으니까 2y를 넘길게요. 그러면 x 곱하기 y라는 것을 x 대신에 1200-2y라고 바꿔주면, 여기 바꿔주면 이 값은 y 곱하기 1200-2y 이렇게 표현되죠. 이 값이 x죠. 그렇죠? 그러니까 y로 표현된 이 함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00y-2y의 제곱, 이렇게 y를 변수로 해서 넓이가, 농부가 가진 이 밭의 넓이가 계산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최대가 되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값은 이제 y를 가지고 표현해서 y를 가지고 표현해서 1200-2y 곱하기 y 계산한 것이 1200y-2y 제곱이었으니까 a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최대가 되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미분해서 0 되는 곳을 찾으면 돼요. 다항함수로 표현됐으니까 미분할 수 없는 곳은 없고요. 그렇죠? 임계점은 정점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임계점이라는 것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고요. 임계점은 정점과 특이점인데 특이점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점에서만 찾으시면 되고, 정점은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미분합니다. A'은 1200y를 y로 미분하면 1200, 마이너스 2y 제곱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4y. 그렇죠? 정리해 볼까요? 4로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300 마이너스 y가 4에 곱해지면 되고, A'이 0 되는 곳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300 마이너스 y가 0 되면 되는 거니까 y는 300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 된다면 그 값이 최대나 최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y가 300일 때 중심으로 해서 도함수 부호가 바뀌는지 조사를 해주면 됩니다. A' 하는 것의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A'이 4 곱하기 300-y로 표현됐으니까 4는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A'의 부호는 300-y가 결정하고 300-y의 부호가 A' 부호하고 완전히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y가 300일 때 중심으로 오른쪽은 y가 300보다 크니까 300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A'도 같이 마이너스. 그렇죠? 왼쪽은 y가 300보다 작은 쪽이니까 300에서 300보다 작은 값을 빼주면 플러스. 그렇죠? 해서 A'도 플러스. 그렇다면 300을 중심으로 A' 부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즉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까 극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극대다라는 걸 찾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대가 되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대가 최대가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극대가 되는 이 값은 이것 말고 다른 곳은 극값을 갖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극값을 갖는 곳입니다. 유일한 극값을 갖는데 두 번째, y가 300이 되는 이 점을 중심으로 보면 왼쪽은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면서 함수값이 이리로 와야 되니까 당연히 증가하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왼쪽에 이것보다 더 큰 값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른쪽은 감소해야 돼요.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렇다면 이 함수값을 치고 돌아서서는 감소해 내려갈 거니까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여기서의 함수값보다 더 큰 값은 역시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쪽 왼쪽에서 이것보다 더 큰 값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값이 최대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되는 직사각형의 사이즈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y의 값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y는 300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x의 값도 계산할 수 있죠. x는 1200-2y다라고 했으니까 y에 300을 대입하면 1200-600. 해서 x는 600m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는 x는 600m, y는 300m 이렇게 잡으시면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강이 있었고 강, 예, y는 300m, x는 600m. 예, 이렇게 잡아주면 넓이가 최대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처럼 폭이 3km인 곱게 뻗은 강이 있다. 예, 여기가 강입니다. 그런데 폭이 곱게 뻗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강의 양쪽 선이 예, 평행인 직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평행이다. 예, 이쪽은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제방 위에 점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예, 이 점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정반대편 제방, 배를 타고 정반대편 제방하는 것은 직선거리로 건넌 이쪽입니다. 여기 C라고 놨어요. 여기서 8km 떨어져 있는 그 아래쪽, 여기 B라는 이 영역에 도착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B라는 지점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방법으로 갈까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배를 타고 이렇게 C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C에서 B까지 달려가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 예.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여기 목적지 B까지 그냥 배를 타고 바로 건너가려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여기 B하고 C 사이에 어떤 점 D를 생각해서 D까지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는 달려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는 것은 이 배를 타고 갔을 때 배의 속도하고 뛰어갔을 때 뛰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속도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배를 타고 간다면 배의 속도는 6km/h, 예, 시속 6km가 나오고요. 달리기로 가면 이 사람의 달리기 실력은 8km/h다. 시속 8km를 달려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을 때 어떤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물었으니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시간을 가장 적게 쓰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방법과 달리는 방법을 섞어서 갈 수도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갈 때의 시간하고 그리고 달려갔을 때의 시간을 더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방법은 이렇게 C를 선택해서 나머지 달려가는 방법이 있고 D를 선택해서 달려가는 방법이 있고 B까지 그냥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C하고 B 사이에 있는 어떤 D까지를 배를 타고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D라는 것은 C가 될 수도 있고요. B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설정을 하면 세 가지 방법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 볼까요? 여기 D까지를 배를 타고 간다면 여기 C에서 D까지 거리를 X킬로미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강폭은 3km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죠. 배를 타고 가는 이 거리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3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빗변은 루트 제곱 제곱 더한 거.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거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9km. 그렇죠. 자, 그럼 여길 x라고 설정을 했을 때 그때 이 배를 타고 갔을 때 걸리는 시간하고 달려갔을 때 걸리는 시간 두 개 더한 것을 tx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tx가 최소가 되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거리가 이만큼 됐으니까 배를 타고 갔을 때의 시간이라는 것은 속도 분의 거리.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속도 분의 거리니까 배를 탔을 때에는 시속 6km라고 했어요. 그때 배를 타고 루트 x제곱 플러스 9km를 가야 되니까 그때 걸리는 시간은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만큼 시간하고 그럼 나머지는 달려가야 되니까 여기 C에서 D까지 x킬로미터라고 하면 C에서 목적지까지 8km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를 달려가는 거예요. 8 마이너스 x킬로미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8 마이너스 x킬로미터를 달려가는데 달려갈 때 이 속도는 8km/h예요. 그럼 속도로 나눠주면 그때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시간은 8분의 8 마이너스 x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길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배를 타고 간 시간과 나머지 달려간 시간을 합해주면 그때 사용한 시간 tx는 배를 타고 간 시간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하고 플러스 달려갈 때 걸리는 시간 8분의 8 마이너스 x하고 더하면 된다. 그렇죠? 그럼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또 D는 C가 될 수도 있으니까 D하고 C가 같다라고 하면 X가 0이죠. 그렇죠? 그럼 X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D가 B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바로 배를 타고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D가 B가 돼버리면 X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양쪽 끝점 0하고 8을 포함해서 0과 8 사이에 있으면 돼요. 양쪽 끝점을 다 포함하고. 그렇죠? 양쪽 끝점을 다 포함하는 구간이니까 닫힌 구간, 폐구간이죠. 그렇죠? 그럼 0부터 8까지 폐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tx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달리는 시간은 다항함수예요. 당연히 연속이죠. 그렇죠? 배를 타고 간 시간은 루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제곱에다 9를 더했으니까 0보다 커요. 즉 9 이상이니까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 이상인 쪽에 있으니까 어떤 x를 대입해도 연속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tx는 둘 다 연속인 함수를 두 개 더한 거니까 당연히 연속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함수 tx라는 이 함수는 시간을 표현하는 이 함수는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디에 나타나냐? 기억나죠? 끝점에 있거나 임계점에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양쪽 끝점 x가 0일 때 또는 8일 때 시간을 계산해 보고 그리고 임계점 계산해서 그 시간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비교하면 그 중에 최대 최소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쪽 끝점은 0과 8이 정해진 거니까 임계점만 구하면 되는데 임계점은 특이점과 정점, 특이점은 미분할 수 없는 곳, 정점은 미분계수가 0인 곳. 그러니까 둘 다 미분해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tx를 미분해 볼게요. t 프라임 x를 계산해 볼까요? 루트 어쩌고 미분하면 2 루트 어쩌고 분의 어쩌고 미분한 거 2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약분하고 치우면 루트 x제곱 플러스 9를 미분한 게 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그렇죠? 거기에 6분의 1이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배를 타고 간 시간 이것을 미분하면 6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달려간 시간을 미분하면 8분의 8 상수니까 미분하면 0. 마이너스 8분의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렇죠? 해서 t'은 6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그렇죠? 여기 분모가 있지만 분모 안에 x제곱 플러스 9가 있어요. 0보다 큰 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분모가 0 되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t'을 계산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t'을 계산할 수 없는 곳이 없다. 특이점은 없다. 특이점이 없으니까 임계점은 정점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특이점이 없으니까 정점만 찾아주면 됩니다. 정점은 T'이 0 되는 곳이다. T' 금방 이렇게 계산했죠. 이게 0 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0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8분의 1을 빼서 0이니까 이 값이 8분의 1과 같아지면 되죠. 그래서 6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가 8분의 1하고 같으면 돼요. 이게 같으려면 이렇게 곱한 것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6루트 x제곱 플러스 9가 8x하고 같아야 돼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긴 3, 여긴 4, 2로 나눠서 그럼 3루트 x제곱 플러스 9가 4x하고 같으면 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도 같아야 되죠. 양변 제곱하면 왼쪽은 3 제곱하면 9고 루트는 제곱하면 루트만 치우면 되니까 9 곱하기 x제곱 플러스 9 4x를 제곱하면 16x의 제곱. 그렇죠? 해서 9x제곱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7x제곱 그것이 9 곱하기 9하고 같아야 되니까 7x제곱이 80이라고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x제곱은 7분의 80이라고 같아야 되고 x는 0과 8 사이에 있으니까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x는 루트 씌워서 루트 7분의 81, 즉 루트 7분의 9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임계점은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0과 8과 루트 7분의 9 여기에서 tx를 계산해서 제일 작은 걸 선택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0일 때 시간, 8일 때 시간, x가 루트 7분의 9일 때 시간. x가 0일 때 시간이다라는 것은 C로 가서 C에서 나머지 8km를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그때 쓴 시간은 6분의 루트 0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0. 8분의 8, 1이고요. 여기 0은 필요 없으니까 루트 9는 3이고요. 6분의 3은 2분의 1, 0.5. 그래서 1하고 더하면 1.5 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반. 그렇죠? 그래서 C까지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 8km를 달려간다고 하면 1시간 반 걸릴 거다. 그렇죠? x가 8일 때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x가 8이다라는 것은 그냥 b까지 그냥 바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렇죠? 대입하면 6분의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없어졌고요. 여기 있는 값은 8 제곱하면 64, 9 더하면 73이니까 6분의 루트 73.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1.424 시간 나온다. 어렵지 않죠? 이제 임계점. 예, 여기 C로부터 루트 7분의 9km 되는 이 지점까지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를 뛰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입하면 그때 걸리는 시간은 6분의 루트 7분의 9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루트 7분의 9. 그렇죠? 예,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1 플러스 8분의 루트 7 정도 나오는데 계산기로 계산하면 1.331 시간 정도 된다. 됐죠? 자, 그럼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전체 구간에서 최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1.5시간, 1.424시간, 1.331시간, 제일 작은 것은 1.331이죠. 그렇죠? 해서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시간이다. 됐죠? 그렇다면 x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여기 건너편 C에서 아래쪽으로 루트 7분의 9km 떨어진 이 지점을 정해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를 뛰어가라. 그게 제일 빠른 그런 시간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예, 여기까지가 중간 시험 범위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금요일 4월 22일, 예, 4월 22일 금요일, 예, 오전 10시 30분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예, 미래혁신관 109호, 예, 1위로 오시면 돼요. 예, 해서 여기는 1층이니까 그 CU 편의점 아래층이 1층입니다. CU가 있는 곳은, 예, 2층이고요. 예, CU 편의점은 2층이다. 예, 해서 우리는 1층으로 오면 된다. 예,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미래혁신가는 아마 학교에 처음 왔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교문 들어와서, 예, 왼쪽으로 쳐다보시면 위에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는 언덕처럼 보이는 곳이 있고 거기에 있는 새 건물이 미래혁신관입니다. 예, 그리로 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여기까지 해서, 예, 우리 진도 시험 범위 얘기해 줬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 강의 자료에서 공부한 예제를 가지고, 예, 숫자 몇 개 바꿔서 시험을 칠 텐데, 예, 그렇게 바꿔도 풀 수 있게 푸는 방법을 연구해 오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예, 주관식 문제니까 당연히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풀이 과정은 여기 강의 자료에 나눠준 걸 보시고 그만큼 풀이 과정을 적으셔야 만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부족하게 적었다라고 하면은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강의 자료에 나눠준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얼만큼 적어야 되는가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만 탁 적어 놓으면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0점을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못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는 대면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서 오시면 되겠어요. 10시 반까지. 예. 조금 늦게 와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시간을 더 주진 않으니까 끝나는 시간은, 예, 그냥 11시 20분에 딱 끝납니다. 그래서 2교시에 시험 딱 치고 끝나는 거예요. 해서 늦게 오면은 시간을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늦지 마시고, 예, 10시 반 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교수님, 예, 17강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17강이요. 네. 제가 제외한다고 얘기해줬던 강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몇 강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 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평균값 정리라고 된 부분인가요? 혹시 그게? 네, 그게 17강입니다. 예, 예, 평균값 정리는 안 해도 됩니다. 네, 시험 범위에 안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교수님, 예, 그 이번 최적화 문제 이런 거 풀 때 루트 값이 예, 나왔는데 저걸 계산기로 계산해서 1.42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예, 근사값을. 예, 근데 그러면 시험에서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계산기 갖고 오셔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서 계산기로 답을 써내시면 돼요. 요거는. 근데 그 외에, 예, 이런 문제 말고 그 외의 문제는 계산기 쓰시면 안 돼요. 오히려 계산기 쓰시면은 감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예, 바로 이 최적화 문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을 아니면 그냥 계산기를 가져야 되는 건가요? 휴대폰 계산기는 못 씁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은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제 강의 자료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 이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폰 계산기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써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예, 계산기를 따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선생님, 예, 풀이를 꼭 써야 되나요? 시험 볼 때? 예, 예, 금방 얘기했죠. 풀이 과정이 없으면 정답만 써놓으면, 예, 단답 형태로 정답만 써놓으면 0점입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 이만큼 쓰셔야 돼요.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시험지를 받으면 알겠지만 시험지에, 예, 시험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텐데 시험 시간에 받으면 알겠지만 거기에 풀이 과정이 없으면 0점입니다 라고, 정답을 써도 0점입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연습하셔야 돼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없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강의실에서 학교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니까 잊지 마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